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수송기 때도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걸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3월 17일에 신임 카이 사장이 F50 개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F50은 개발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카이 사장이 미래에는 이런 걸 하고 싶다는 비전을 공개한 것이고, 결론은 누군가가 돈을 대면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고 F50을 개발해달라고 하면 카이가 개발을 안 해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현재 카이에는 F50을 개발할 자금도 없고 자체 자금으로 개발할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면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개발이 결정이라도 된 것 같이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카이에서는 F50 말고도 수송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카이에서 수송기를 개발하고 있나요? 이것도 결론은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면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수송기는 우리나라군의 수요라도 있어서 여기에 어느 정도 해외의 다른 나라의 추가적인 투자자만 끌어들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F50은 국내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F5를 대신해서 도입하자고 하는데요. 이미 그것도 물 건너 가버렸죠. 왜냐하면 KF21이 조기 생산되기로 했으니 F50 같은 기체로 F5를 대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F50은 내년부터 시작해도 2028년까지 개발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미 국내에서 F5를 대신해서 F50을 도입하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가상적기 사업을 이야기하던데요. 미국의 가상적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F50을 개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여러 가지 훈련기 도입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고등훈련기 사업은 보잉의 T7이 이미 차지했고, 지금 있는 게 미 공군의 전술임 무기 사업과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임 무기 다음에 있는 사업이 가상적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적기 사업에서 미 공군이 1인승 기체를 원한다고 하는 건데요. 뭔가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상적기 사업에서 미 공군은 1인승 기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이 요구하는 건 기체의 형상을 완전히 변경해서 1인승 기체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후방석을 없애고 그곳에 항전장비나 연료탱크를 증설하는 1인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 공군이 이리 요구하는 이유는 결론은 비용 때문입니다. 만일 기체의 형상을 변경하는 1인승 기체를 미 공군이 요구하게 되면 개조 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단순하게 뒷좌석을 없애는 정도의 개량만을 한 1인승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기체의 형상까지 변경한 1인승 기체를 개발해주면 미 공군이 더 선호할 것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비용은요? 그런 기체를 개발하는 비용은 누가 대나요? 우리가 비용을 대고 그 개발비를 빼고 미 공군에 제공할 건가요? 결론은 개발비는 전부 기체 가격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기체를 개발하는 데 돈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선가 회수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가상적기의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굳이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미 공군의 가상적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F50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F50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100% 탈락입니다. 우리가 왜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의 T7에게 패배했나요? 결론은 미국 보잉이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을 제시해서 우리가 탈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F50을 개발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한 가상적기를 제안하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럼 F50의 개발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다른 곳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F50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죠. 이 2000년대 초반에 예상되었던 개발비가 대략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들까요? 어디선가 F50 개발하는데 600억이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KF-21을 함재기로 개발하는데도 1조 8천억이 든다고 하고 있고 T-50을 FA-50으로 개발하는데도 4천억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600억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이야기되었을 때 나온 1조 원 정도가 사실일 겁니다. 그럼 2023년인 지금에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의 예상으로는 지금에도 1조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2000년대 초반에 1조 원이었는데 지금에도 1조 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T50으로 F50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지금은 FA50으로 F50을 만드는 거니까요.
TO10에는 레이더도 없고 데이터 링크도 없으며 ECM 장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장 탑재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FA250을 개발할 때 이런 장비들을 통합하느라고 4천억이나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FA250을 바탕으로 F50을 개발한다면 지금은 FA250에는 이런 장비들이 이미 장착되어 있고 이미 폴란드 모델에서는 A사 레이더와 암람까지도 통합이 될 거니까 이런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도 대략 1조 정도면 형상을 변경한 F50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그리 개발해도 수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개발비가 들어간다는 건 기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체 가격에는 개발비가 포함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에 여러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나라의 군대에 납품하는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는 우리나라 군에서 개발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에 납품할 때는 개발비가 빠진 비용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판매할 때는 바로 이 판매금의 개발비를 포함해서 판매하므로 우리나라 군과 해외에 판매되는 무기는 가격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F50도 개발비가 기체 가격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도 가상적기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1인승 기체를 요구하지만 형상이 변경되지 않고 뒷좌석만을 없앤 1인승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기체는 판매 수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A50에 비해서 기체 가격이 대당 수백억이 상승할 수밖에는 없는 기체입니다. 과연 이 기체가 가격이 대당 수백억이 상승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FA50을 구매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구매한 건데 이 F50이 가격이 대당 수백억이 증가하고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리 개발해서 그만큼 기체의 성능이 좋아지면 사겠다고 하는 곳도 있겠죠. 그럼 카이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능 향상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은 F414 엔진을 적용해서 추력을 높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F414 엔진은 굳이 F50이 아니라고 해도 FA50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 F50의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확대해서 좀 더 대형의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기수가 확대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판단할 방법이 없고요. 기체 형상이 바뀌어서 뒷좌석이 없어지는 만큼 연료 탑재량이 늘어나서 행동 반경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700갤론의 연료를 더 탑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동 반경이 25%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공군도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군은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총 4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각각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동체 하부의 보조연료 탱크를 현재 150갤론에서 300갤론으로 변경하는 사업은 이미 확정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FA50의 동체 안에는 약간 개조하면 연료를 더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체를 개량하게 되면 370갤론의 연료를 더 탑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좌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연료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400갤론의 연료를 더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컨퍼멀 연료 탱크의 탑재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역시 비용도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포기된 방법인데요.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컨퍼멀 연료 탱크의 최대 적재량은 자그마치 2000갤론입니다. 좀 놀랍죠? 물론 F50은 기체 내부의 연료량을 늘리는 거라 항력 증가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연료 탱크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도 항력 증가가 없거나 항력 증가가 작아요. 결론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확실하게 작전 반경을 늘리는 방법은 F50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컨포멀 연료 탱크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방법 중에 F50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죠. 심지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컨포멀 연료 탱크의 적용도 비싸도 불과 수천억이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F50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뭐 F50이 보기야 좋겠죠. 그리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좋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고 그리고 현재는 그 수요도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 수송기 사업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건 확실한 자금원입니다. 개발비를 지출할 자금원. 그리고 개발하면 그 기체를 구매해줄 수요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니 꿈을 꾸기에 앞서서 확실한 수요를 먼저 만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